안녕하세요. 전주시 인권호우관 황지영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지금 시작하는 50플러스 어른학교 시즌2 인권 아는 만큼 존엄해진다. 오늘은 벌써 네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미투를 아십니까? 라고 하는 주제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미투라고 들어보셨죠? 우리가 가장 많이 미투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가 2018년 이었습니다. 그리고 3년째가 되었죠. 2020년이니까요. 미투라는 단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성폭력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 사회 성폭력이 심각하지라고 하는데 또 공감을 했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아이고 그만 좀 얘기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3년이 되었어요. 지금 우리 사회는 어떤지 잠깐 좀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 앞 시간에 제 3편에서 제가 드렸던 이야기가 성차별이었습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우리 사회에서 동등한 인간으로서의 어떤 대우보다는 조금 더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우리 사회의 제도와 시스템이 있고 우리 사회의 인식이 그렇게 있더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요. 자, 미투. 우리가 흔히 미투라고 얘기하는 것은 주로 성폭력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조직에서 발생하는, 직장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이 성희롱과 성폭력에 영향을 끼치는 것, 원인이 되는 것, 그것을 성차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성차별에서 이제 어떤 내용들을 좀 볼 거냐면요. 여자라는 이유로 동등한 인간이 아닌 다른 사람처럼 대우받아지는 것. 그래서 질문을 제가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남성이 나무라면 여성은 무엇일까요? 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제가 세대별로 좀 다른 응답들을 듣게 되는데요. 남성이 나무라면 여성은 물, 하늘, 해, 바람, 혹은 나무 아래에 있는 꽃, 혹은 더 광활한 우주, 이런 여러 가지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또 요즘에 조금 더 젊은 세대들을 만나면 남성이 나무면 여자도 당연히 나무죠 라고 하는 얘기를 듣게 되는데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남성도 여성도 똑같은 나무, 사람으로서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하는데 여성들이 나무로 여겨지지 않기 때문에 나무를 더 아름답게 만들거나 혹은 나무를 꾸며주거나 혹은 나무가 더 잘 클 수 있도록 조력해주는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요구받게 됩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그런 존재로 혹은 집에서 누군가를 돌봐야 되는 존재로 여겨지고 그런 질문들을 받게 되죠. 아이는 돌봤는지, 부모님들은 식사를 해줬는지, 시부모는 잘 모시고 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자꾸 듣게 되고, 직장에서는 여자는 꽃인데 아름다워야 되는데 외모는 왜 그러는지, 왜 외모를 가꾸는데 노력하지 않는지, 이런 질문들을 듣게 됩니다. 그것이 이 성차별이고요. 이 성차별이 성폭력과 성희롱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폭력은 뭘까요? 성폭력은 법적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여성들에게 스스로 자기가 결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 잘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니까 일찍 들어와야 되고 여자니까 남성들에게 어떻게 보여져야 하는지를 더 많이 얘기하다 보니까 남성들은 자기결정권을 많이 사용해 본 경험들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여성들은 자기결정권을 쓰지 못하고 조금 더 억압되거나 관리, 감독받는 그런 위치에 놓이게 되어집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성폭력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구체적으로는 강간이나 혹은 추행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행위로 이야기하게 되면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상대방의 허락을 구하지 않은 채로 상대방의 신체를 접촉하는 행위, 그리고 신체를 접촉할 때 뭐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 할지라도 너 참 예쁘다, 당신 참 아름답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만지는 행위도 추행이나 혹은 그보다 더 강간이라고 하는 행위에 해당되어질 수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올해 코로나19로 그 많은 확진자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올해 초에 그래서 유행했던 단어가 있었어요. 뭐였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확진자. 이런 이야기들을 우스갯소리로 그래서 사람도 안 만나고 이러다 보니까 막 그랬어 라고 하는 얘기들을 막 우스갯소리를 했습니다. 실제로 타 지역에 상급자가, 상사가 자기 부하 직원의 이렇게 몸을 살짝 만지면서 야, 너 확진자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몇 차례 했고 몇 명의 사람들에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직원이 신고를 했고요. 신고 결과 이 추행으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벌금형을 받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타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허락을 받지 않고 신체를 접촉하는 행위는 우리가 흔히 추행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자, 그러면 성희롱은 어떤 거냐? 성희롱은 가장 중요하게 업무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거죠. 자, 일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행위 중에는 흔히 인사하면서 악수를 청하기도 하고 악수를 하기도 합니다. 어느 대학교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악수를 청하는 과정에서 그 손바닥을 좀 과하게 만지기도 하고 오랫동안 또 이렇게 손을 잡고 있기도 하고 손바닥의 가운데를 좀 간지럽히는 행위들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신고를 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성희롱이라고 하는 판단을 받았는데 이 교수님은 그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학생들이 사회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준 거다, 가르친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좀 생각해보면 참 웃기다라고 하는 생각도 들지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판단은 교수와 학생 사이에 업무관계가 있고요. 그리고 이 교수님이 학생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장시간 악수를 하고 있거나 손바닥의 가운데를 만지는 행위들은 충분히 그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성적 불쾌감, 모욕감을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성희롱이다라고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희롱과 관련해서는 두 번째,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적인 불쾌감, 모욕감 등을 이야기하는데요. 자, 여기에서 다시 성폭력의 이야기로 좀 되돌아가 보면 강간과 추행뿐만이 아니라 성폭력에는 상대방을 동의 없이 허락 없이 촬영하는 행위도 해당이 되어집니다. 예전에는 몰카라고 얘기했지만 지금은 불법 촬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특히 공용 화장실, 뭐 공중 화장실 혹은 직장에 있는 화장실 등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고 촬영해서 이 촬영물을 인터넷에 게시하거나 올리거나 혹은 개인이 가지고 있거나 하는 경우의 문제들을 발견하고 특히 2018년 이 미투의 과정에서 불법 촬영물의 문제를 굉장히 많이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왔던 구호들 중에서는 여성들의 몸은, 그리고 여성들의 일상은 포르노가 아니다. 일상에서 동의 없이 허락 없이 사진을 찍고 합성하고 인터넷에 올리고 인터넷에 올려서 이 여성들의 일상을 관찰하는 행위를 그리고 돈으로 사고 파는 행위를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요구들을 굉장히 많이 했고요. 그래서 정부가 관심을 가지면서 불법 촬영에 대해서 단호한 대처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매우 최근에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이 불법 촬영물들 혹은 불법 촬영물을 강요해서 불법 촬영을 강요해서 돈을 주고 사고 팔고 그것을 이제 인터넷에서 게시했던 문제가 발생했죠.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알고 있냐면 N번방이라고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몇만 명의 남성들이 이 텔레그램의 N번방에 있었고, 이 N번방에는 10대 여성들의 몸이 찍힌 사진과 영상이 돈으로 사고팔아지는 과정이 있었지만, 실은 아직 우리 사회에서 이 불법 촬영으로 인한 이 공모자들과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의 형량이 높지 않은 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자, 성희롱은 역시 마찬가지로 성적 불쾌감과 모욕감을 주는 행위로 신체적인 접촉도 있고요. 그리고 시각적인 행위도 있습니다. 그리고 언어적인 행위도 있습니다. 최근에 직장에서 가장 많이 문제가 되어지는 것은 언어적인 행위인데요. 자, 이 언어적인 행위에서 제가 시작할 때 성차별의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이 성차별적 시선을 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자, 꽃에 비유합니다. 야, 꽃처럼 참 아름답다. 예쁘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여자들은 어떠해야지. 예. 조금 더 얌전해야지. 혹은 어떤 사람들에게 좀 더 자상해야지. 그리고 여자들이 있는데 왜 이렇게 분위기가 칙칙해? 라고 하는 이야기들 합니다. 그리고 매일 이 여성들을 만나면 오늘 옷 색깔이 되게 예쁘다, 잘 어울린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자, 이것이 칭찬일까요? 아니면 성희롱일까요? 지금은 칭찬이 아니라 성희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조금 전에 남성도 여성도 똑같이 나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남성도 여성도 직장에서 꽃으로 비유되는 것보다는 한 사람의 인간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어떻게 잘할 것인지 고민하고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성이라는 이유로 꽃으로, 혹은 여자는 어떠해야지, 그리고 어떤 일을 해야지, 그래서 여성들에게 주어진 어떤 업무들이 청소라거나 주변을 다독이고 어떤 감정 노동을 요구하는 것을 지금은 성희롱이다라고 하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자, 미투를 통해서 2018년 미투를 통해서 우리 사회에서 가장 많이 요구받았던 것은 성차별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었고요. 두 번째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성평등 의식이구나. 라고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성평등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모든 인간은 존엄하다. 인권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는 것, 여성이라는 이유로 더 많은 어떤 차별의 과정에 놓이지 않는 것. 근데 이런 거 다 여자들 문제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되는데요. 왜냐하면 성차별을 용인하고 성차별을 그냥 수용하는 사회에서는 실은 남성들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남성들에게도 더 많은 책임이 부여가 돼요.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그리고 아들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남성으로서 우리 사회가, 그리고 가정에서 주어지는 책임이 굉장히 가중하고, 그 과중한 책임 때문에 남성들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성차별과 이 미투를 넘어 성평등까지 우리가 같이 가기 위해서는 남성도 여성도 모든 인간이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함께 노력하는 것. 무엇을 위해서요? 성평등한 사회를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일상의 성차별을 살펴보고 그런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도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